자, 사실상 키 핵심 지문에서 임대차의 효력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종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목적물 유지 의무, 방해 제거 의무, 목방, 수선 의무.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상환 의무가 있고요. 담보 책임이 있죠. 그래서 목방, 수비담 이렇게. 자,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명하거나 임차인의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의무는 여기에 포인트죠. 소규모 수선에 한해서 해야 된다. 세 번째, 임대인의 행위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것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거절할 수 없고요. 보존 행위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자, 4번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할 때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바로 물권화 성질을 가져. 그래서 대표적인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의 효력과 관련돼서 임대인의 의무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방, 수비담. 오케이. 자, 이번에는 병원 상환 청구권이죠. 자, 비용 상환 청구권 하면 필요비, 유익비가 돌아오죠. 대표적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미 규정이 되죠. 임차인의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할 때는 임대차 종료와 관계없이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필요비는 즉시 상환. 여기가 포인트예요. 필요비, 즉시 상환. 자, 임차인은 이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대차 종료 시입니다. 종료 시에만 현종료해야 되고 현존해야 되고 지출액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의 목적물을 반환받은 후 6개월, 바로 요거는 제척기간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척기간과 관련돼서 연결되기 시작하고요. 4번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하에 목적물을 지축하였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인이 원상 회복하기라도 약정했대 특약을 했죠. 그러면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약에 우리 의미가 있네요. 특약. 그래서 약정, 특약. 자,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권은 대표적으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필요비는 즉시, 지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자, 종료 후에만 가능하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관련돼서 자, 부속물의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속물은 독립부분이어야 돼. 그래서 독립성을 띠야 된다고 그랬어요. 독립부분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주는 물건이어야 된다.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될 경우는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특수 목적이죠? 임차인의 특수 목적. 그래서 간판 설치비는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속시킨 물건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은 임대차 종료 시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채무불이행은 의무 위반이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제약이 해지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아니라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는 임차인이 임차 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설치한 것으로서 토지로부터 용이하게 분리될 수 없고 건물을 사용하는 데 객관적인, 여기 나오네요.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부속물이나 부속시설이 포함되고 있다.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용도, 사업을 위해서 설치한 물건,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고요. 하초를 재배할 목적으로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이것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상 건물이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거진 없는 경우에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경제적 거의 없는 경우에도.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축한 건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관련돼서 객관적 편익을 주는 부속 건물,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잡아줘야 돼. 그래서 우리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항상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둬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그러면 이제 보시죠.
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양도 전대. 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전대 계약도 유효하다. 다만 전차권으로서 임대인에게 대응하지 못하고요. 임차인은 양도인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며 당연하죠. 동의를 받아주지 못한 경우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이번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3자에게 양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존속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권 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처분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되죠. 세 번째는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무단 양도가 되네요. 그래서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여기는 부부죠, 부부. 임차 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경영하고 있는 경우는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4번의 건물 임차인이 병에게 전대할 것을 임대인 갑이 동의한 경우 동의네요. 그럼 각각 을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할 때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차와 관련돼서 자, 임대차 기간 전대차,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병에게 건물을 직접 명도하면서 을은 갑에 대한 건물 명도를 면한다. 그래서 요 4번에 대해서 우리 무단 동의 있는 거니까 뭐예요? 무단 전대와 관련돼서 무단이 아니죠. 적법 전대와 관련돼서 이런 지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자물 매수 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비용상한권은 청구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 키핵심 지문에 대해서는 요거는 자주 출제되는 거고 오늘부로 우리 계약법 총론과 계약법 간론이 우리가 무단 양도와 전대와 관련돼서 특히 임대차를 마지막으로 마치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 민사특별법 몇 개의 법률이 있죠. 5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핵심 지문들을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